자, 안녕하십니까. 1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그죠? 절대값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절대값의 기본 성질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 하면은 요 5개의 성질만 기억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A하고 B가 실수입니다. 실수라는 뭔지 아시겠죠? 실수일 때 첫 번째 절대치 A는 뭐가 됩니까? 항상 마이너스 절대치 A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항상 이 값이 뭐가 됩니까? 같은 값을 놓는 거죠.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같은 값, 예를 쓰는 거죠. 그죠?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그죠?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중요합니다. A 곱하기 B를 했을 때 절대값은 뭡니까? A, B 각각으로인가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안에가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그죠?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이 절대치 R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A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아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각으로 나눠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절대값하고 A 절대값, B 절대값은 항상 오른쪽이 크다는 거죠. 이건 이제 삼각부등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보시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뭐가 됩니까? 이 안에 값이 더 작아지겠죠. 하지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양수, 음수 관계없이 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 두 개 합한 것이 그죠?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인데 B가 음수이면은 A 더하기 B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작아지겠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양수, 음수 관계없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두 개 더한 급이 그죠? 이 왼쪽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각부등식이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죠?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이 0보다 큰 실수이고 그럴 때 자, 절대치 X가 R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R하고 R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절대치가 R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요 R은 뭐가 됩니까? 양수함수 관계없죠. 그래서 R에 뭡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다 대입해도 항상 뭐가 됩니까? R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 X는 마이너스하고 R 범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그죠? 뭐보다 작다 해버리면은 이게 마이너스 값하고 그 사이에 뭡니까? X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밑에처럼 R 0보다 클 때 X가 R보다도 그죠? 크다 할 때. 자, 크다 할 때는 뭐가 됩니까? 이 X 값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 절대치 값에 대해서 R은 뭡니까? 마이너스 R 또는 뭡니까? R이 나올 수 있는데 큰 것보다도 크고 작은 것보다도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것보다 크고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위에 5개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부등식을 풀으라 그랬습니다. 자, x-1이 3보다 작다 그랬죠. 자, 그럼 작다 했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둬서 양변의 왼쪽을 그죠? 넘겨주면은 자, 1이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더하기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다 그랬죠. 자, 크다는 거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이 큰 거보다 크고 2x 플러스 1이 작은 거보다도 그죠? 작은 거보다도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거보다도 크고 작은 거보다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맞죠? 잘못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작은 거보다도 작다. 그러면 넘겨주면 뭐가 됩니까? 제로 되니까 x는 0보다 크고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보다도 작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됐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1.8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질 때, 자, 뭐랬습니까? 마이너스하고 3 사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고 2를 뭡니까? 각적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부가 바뀌죠. 넘어가면은 뭐가 됩니까? 5가 더 크게 되죠. 그죠? 그래서
5가 나오고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이제 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있습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도 작다 되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됩니까? 넘어가면은 6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요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가 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그죠? 넘어가면 3, 2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가 들어간 부등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부등호 바뀝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보다도 작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 다 플러스니까, 그죠? 3분의 2보다도 커 나갔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는 바꿀 때, 부호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으라 그랬죠. 자, x의 값 마이너스니까 마찬가지요. 3보다 작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 잘못됐죠. 그죠? 마이너스 2가, 요걸 바꿉시다. 여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도 하고 2 사이에 포함되죠. 그럼 다시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도 크다. 하나하고 엔드입니다. 엔드. 그 다음에 x제곱이 3보다도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3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니까 x제곱이니까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루트 3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밑에 설명이 있듯이, 자, 위에서 x제곱은 항상 마이너스보다 크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수는 뭡니까? 실수에 있는 모든 수가 만족하죠. 그래서 x는 모든 실수 집합입니다. 그럼 모든 실수 집합하고 이거하고 end죠. end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뭡니까?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루트 3 요것이 그죠? 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뭐가 됩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요거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식반은 모든 실수기 되니까 요거의 교집합은 end니까 그죠? 교집합이죠.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문제가 이거 되죠. 이것도 뭡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죠. 1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도 작다 되죠. 그래서 그죠? 이걸 넘겨주면은 뭐가 2가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거는 인수분해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뭐 혹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크다. 2니까 그죠? 2 1 그렇죠? 1이니까 마이너스 되려면 여기 플러스고 뭐가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돼 가지고 요래 하면 그죠? 2x 빼기 마이너스 하면 x가 나오죠. 그래서 x 더하기 그래서 x 더하기 x 빼기가 0보다 커 나갔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묶어주면 되죠. 이게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큰 거보다 크다.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랬으니 큰 게 뭐가 됩니까? 1이죠. 1보다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요거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라고 0 사이에 있는 거죠.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 부동호를 그죠?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앞 시간에는 그죠? 우리가 이제 집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집합을 함수가 주어 있을 때 집합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함수는 사실은 이 함수가 그죠? 정의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그죠? 순서상으로부터 이 함수가 그죠?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상에서 특별하게 만족하는 관계 있죠. 그 관계식을 우리가 함수라 그러고 이제 함수가 따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시면은 집합이 나오고 집합에 대해서 순서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상에서 함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나옵니다. 자, 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하고 y를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라 합시다.
자, 대응관계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죠? 대응관계가 함수라는 의미는 이 대응관계가 사실은 그죠? x하고 y의 이제 어떤 순수들의 집합 앞에서 했죠. 그죠? 순수상들의 집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을 만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함수라는 의미는 뭐냐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x하고 y의 관계가 주어지는데 어떤 관계냐? 즉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칙. 자, 규칙을 보시면은 x의 각 원소 x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을 만족하는 y의 단 하나의 원소가 존재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우리가 집합 x가 있죠. 그럼 집합 y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대응이죠. 대응을 주는데 어떤 대응이냐니까 x 안에 있는 모든입니다. 모든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될 때 y의 단 하나의 대응이에요. 단 하나의 대응될 때를 우리가 함수로 한다. 자, 중요합니다. 모든 x 안에 있는 원소가 y의 단 하나 대응되어야 됩니다. 즉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x에 있으면 함수가 안 됩니다. x 안에 모든 원소가 대응되어야 됩니다. 대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응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응될 때 뭐가 됩니까? 하나가 두 개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는 하나로만 대응될 때 그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대응관계를 우리가 함수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x를 뭐라 부르냐니까 f의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갖다 뭐냐니까 이제 요거를 정의역 부르고 y를 공역, 옛날에는 이제 공변역이라는데 이제 공역이라고 우리 합니다. 공역이라고 하고 요 대응되는 값 있죠. 요 fx 이미지가 y로 다 대응될 수 있지만은 요 일반적으로 부분집합으로 대응되겠죠. 그 다음에 요 fx 값을 우리가 뭐냐니까 치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역과 치역은 같지 않습니다. 치역이죠. 일반적으로 치역은 공역에 이제 포함되죠. 물론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치역은 공역과 공변역과 구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치역이라는 것은 이 값들에 대응되는 y에 있는 부분집합들의 원소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그러고 그냥 y 전체를 뭡니까? 공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대응관계에서 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x라는 정의에 있는 값이 y로 대응되는데 그 대응되는 규칙을 f라는 것을 씁니다. 펑션에서 f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소 x를 뭐라 부르냐니까 요때 그죠? x를 우리가 독립변수로 합니다. 이 x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아무 간섭도 안 받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응되는 y는 뭐가 됩니까?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대응되니까 그죠? 이 y를 종속된다 해서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를 독립변수, y를 f의 규칙, f는 규칙이죠. 규칙에 의해서 대응되니까 독립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것을 종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독립변수가 한 개인 함수를 일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일변수 함수 되죠. fx의 y 이런 거는 한 개니까 그죠? 일변수가 되겠죠. 일변수. 자, 근데 두 개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안 있네, 그죠? 자, 이렇게 f의 x, y가 뭡니까? 뭐 이렇게 이거 있죠? 이 독립변 두 개죠. 이거를 뭡니까? 이변수 함수는 이변수 함수를 한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우리가 배우면 나중에 뭡니까? 이변수, 다변수 함수가 하면 배우는데 지금 우리 그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뭡니까? 제외합니다. 일변수 함수만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했죠. 2변수, 3변수 함수도 존재하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그죠? 뭐 t의 1, t의 2, t의 3이 그죠? 뭐 z. 이거는 뭡니까? 변수가 3개죠. 이거는 뭡니까? 3변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 이렇게 일반적으로 함수를 뭡니까?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일반적으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1.10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대응관계가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일 때 그것의 정의역, 시역, 공변역, 공역을 구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이 하나 빠지가 있죠. A, B, C가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A가 이렇습니다. A가 여기 1, 2, 3이고 그 다음에 A, B,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1, 2, 3이고 여기 A, B, C가 되고 자, C가 그죠? 1, 2, 3이 되고 A, B, C가 되고 그 다음에 자, D가 1, 2, 3이 되고 A, B,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A는 A로 갑니다. 여기 A입니다. A. 그 다음에 2는 B로 가고 3은 B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B번이 1번이 A로 가고 2번이 B로 가고 2가 C로 가고 3이 C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이 B로 가고 2번도 B로 가고 3번도 B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1번이 B로 가고 2번이 C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주어진 3개에 대해서 자, A번은 뭐가 됩니까? A번은 정의역이 1, 2, 3이고 치역이 AB죠. 자, AB니까 여기 바로 치역이 되죠. 여기 X하고 Y, 여기 F의 X값 치역이 A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변역은 뭡니까? ABC가 되겠습니다. 자, B번은 뭡니까? 정의역의 원소 2가 공역의 두 원소로 대응되기 때문에 정의역에 위배된다. 따라서 그죠?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 함수할 때 배웠죠?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그죠? 단 하나의 원소로 대응된대죠. 이건 두 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C번은 뭐가 됩니까? C번은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Y에 있는 B로 가버리죠. 그래서 여기 치역이 바로 뭡니까?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X가 이렇고 치역은 B가 되고 공변역은 AB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함수가 되고 이건 함수가 안 되고 이건 함수가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팁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의 원소 3이 공역의 적당한 원소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 정의 배웠죠?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하나에 대응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은 뭡니까? 대응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안 된다.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것은 A, C가 되고 안 되는 것은 B, C, D가 되겠습니다. 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함수 정의 있죠. 그 정의로부터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 그죠? 함수의 종류를 좀 개괄적으로 그죠? 함수가 종류가 엄청 많죠. 엄청 많지만은 그걸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분류를 좀 크게 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란 것은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즉 실수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야기하겠죠.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가 이러한 모양으로 자
맨 최고차항의 a는 제로가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를 n차, 위에 n차죠. 그죠? n차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최고차항이 2차가 되겠죠. 그래서 2차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식이란다. 자, 그 다음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이제 유리수처럼 모양을 가진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자,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자, x가 임의의 원소란 말은 실수 안에 있는 모든 원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정의된 거 있죠. 이렇게 정의될 때 요것 an하고 그죠? 최고차항은 제로 되면 안 되겠죠. 예,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될 때 밑에도 다항함수 분모도 다항함수, 분자도 다항함수로 만들어진 이러한 뭡니까? 함수를 유리함수란다. 생긴 것이 유리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유리함수란다. 그래 정의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리함수인데 이제 무리식 비슷하게 그죠. 루트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x가 이 값에 대해서 hx가 자, 이거는 p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안에 있는 다항식이죠. 물론 최고차항은 제로가 안 됩니다. 이러한 식을 뭡니까? 무리함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함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뭡니까? 함수를 정의할 때는 뭐가 중요하죠? 정의역이 중요하죠.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각 함수에 대해서 그죠? 정의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뭐가 됩니까? 함수는 함수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정의역하고 그 다음에 공역, 그 다음에 규칙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럼 이 공역과 규칙이 잘 성립하려면 이 정의역을 뭡니까? 잘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역을 여러분들이 그죠? 잘 정해야만이 이 함수가 뭡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적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는 방법은 주어진 함수가 다항함수이면 정의역은 모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이면은 실수 안에 있는 모든 값이 다 정의되기 때문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유리함수이면 그 정의역은 금방 뭐랬습니까?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x에서 유리함수의 분모가 제로 되는 값들을 제외하면 바로 이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제로 되고 어쨌든 간에 뭐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분모가 제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분모가 제로 되는 것을 제외한 실수 안에 있는 모든 수가 바로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분모가 제로 된다는 말은 금방 얘기했죠. 불능이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대응이 안 되겠죠. 그럼 함수 규칙이 위배합니까? 함수가 뭐랬습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유일한 하나의 원소로 대응된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리함수가 만약에 분모가 제로 돼버리면 대응되는 수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은 정의역을 잘 규정해야 되는데 그 정의역을 구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무리함수이면은 자 무리함수이면 정의역이 뭡니까? 짝수냐 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루트라는 것은 p가 짝수인 경우입니다. 자 p가 뭡니까? 2면은 일반적으로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홀수이면은 근호 안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 바로 무리함수 전체의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홀수이면은 이 안에 있는 정의역과 밖에 있는 정의역이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p가 짝수이면은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x에서 근호 안에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루트 안에 요거는 뭐가 됩니까? 여기 루트 안에 이게 항상 뭐가 됩니까? 0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도 정의되니까 그죠?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보다 작으면은 뭡니까? 허수가 돼버리죠. 허수는 우리가 복소수 할 때 정의되고 우리가 실수 안에서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미분적 분학은 실수라는 집합 안에서 하기 때문에
허수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P가 짝수이면은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자, 루트 안에 있는 뭡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의 정의역이 바로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좀 어렵습니까? 어쨌든 간에 뭡니까? 정의역은 홀수일 때는 뭡니까? 루트 안에 있는 정의역과 전체 정의역이 같고 짝수일 때는 루트 안에 있는 그 식이 뭡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역이 바로 전체 루트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과는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x의 어떤 수를 넣더라도 y가 다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거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항함수일 때는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다 대응되죠. 그래서 b도 뭐가 됩니까? 정의역은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x가 만약에 뭐가 됩니까? 여기 x 안에 있는 원수 중에서 1이 몇이 됩니까? 1은 뭡니까? 대응되는 수가 없죠. 그러면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돼야지 함수인데 1이 대응되지 않다는 거죠. 여기 분모가 0 되는 경우죠. x가 뭐가 됩니까? 1이 안 돼야만 정의되죠. 그래서 1 되면은 불능이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은 뭐가 됩니까? R에서 1 제외한 것이 바로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D번도 마찬가지죠. 자, 이 값이 뭐가 됩니까? 0이 안 되는 값들이 정의역이 되겠죠. 그래서 0 된다고 생각해서 해를 구해가지고 실수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자, D번이 뭐가 됩니까? 자, 이것이 0 된다고 가정해서 인수분해 알죠? 구하니까 4하고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전체에서 4를 뺀 것이 바로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짝수죠. 짝수일 때는 이 0보다 크나 같아야 죠. x가 마이너스 1이 뭡니까?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x가 뭐가 됩니까? 1보다 크나 같은 것들이 바로 정의역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x가 1보다 크나 같은 모든 수들의 집합이 바로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홀수죠. 홀수면은 요거의 정의역이 바로 이게 정의역이죠. 이거의 정의역은 뭡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모든 실수가 다 성립하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요것의 정의역이 전체 정의역이니까 f도 뭐가 됩니까? 정의역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의 대수함수이므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1.12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정의역을 구하시오. 자, 무조건 분모가 제로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x를 1 제외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r 빼기 1이다.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주의할 점은 약분하면 주어진 함수와 다른 정의역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가진 함수이므로 약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 즉 말해서 함수로 볼 때 그죠? x-1하고 이거하고 1하고는 다른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정의역은 얼마입니까? 이거의 정의역, 요거의 정의역은 요거의 정의역은 r 빼기 1이죠. 자, 요거의 정의역은 얼마입니까? 요건 r이죠. 자,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두 함수는 뭡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는 정의역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함수가 같으면은 자, f하고 g가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는 그 정의역이 뭐가 됩니까? 정의역 여기 x라고 정의역이 z를 합시다. 그러면 x하고 z이 같죠. 그럼 이거 대우도 참이죠. 대우도 참이니까 정의역이 두 개 다르다면 그죠? 다르다면은 f의 x하고 함수도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 개념에서 뭐가 됩니까? 극한 개념에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근접하기 때문에 극한적으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립할 수 있지만은
이 약분해서 1 된다는 거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두 개를 비교할 때는 항상 정의역이 같으냐 다르냐를 보고 함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섹션으로 들어가서 그죠? 이 함수가 1대1 대항함수, 그 다음에 뭐 전사함수, 단사함수, 전단사함수 이런 게 있죠. 즉 말해서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 또 위로의 함수 그런 것도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2주차 때에 2주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1주, 2주는 그죠?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히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근데 이제 뒤에 좀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그 이론을 다 성립하고 나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천천히 나갈 때 그죠? 하나하나 너무 여러분들 안다 해가지고 그죠? 뭐 지나가지 마시고 저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는 그죠? 자꾸 물음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해가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깊이가 좀 깊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외우고 있는 식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기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을 자꾸 해서 그 의문점이 풀리지 않을 때는 저에게 뭐 핸드폰이나 메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근원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 2주차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